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소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6월 2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다 계산이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고 또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런 것에 대비해서 7월 말 8월 초에는 국회를 열지를 않죠. 자,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어차피 국회가 비회기에 들어가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짐짓 선언을 하면서 설마 그때까지 지금 검찰이 그 딱 그 기간에 한 2, 3주 기간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느냐.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혐의가 지금 가벼운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주 무거운 대장동, 성남FC 이것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한번 써먹었고 그래서 이 기각이 만약에 검찰이 청구를 해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그 계산을 다 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7월 말 8월 초에 구속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 말씀을 아침에 제가 조간딱보 시간에 드렸는데, 자,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선언을 하니까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는 일단 많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왜 그러냐? 이재명은 본인이 다 계산하고 이 폼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그것이 그러면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특히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이미 돈봉투를 전달한 윤관석, 이성만은 불체포 특권을 한번 누렸죠.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돈 받은 사람들 20명을 지금 검찰이 좀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플러스 알파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줄줄이 소환이 될 거고, 지금 검찰이 네 번이나, 무려 네 번이나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네 번이나 검찰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검찰도 일종의 독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도 당초 불구속 기소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은 줄줄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이니까는 원래대로 하면은 본인들은 체포동의안을 또 표결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동료 의원들 도움으로 노웅래나 이재명이나 윤관석이나 이성만처럼 본인들도 구속을 피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당대표인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자기의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버리니 그러면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뭐야? 자기 혼자 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만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는 이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돈봉투 사건의 핵심 주범격이죠. 사실 주범격이죠. 송영길이 이재명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이재명, 이심 전심. 그때 경선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심 전심,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 그래서 그때 당시 송영길의 당대표였는데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낙연, 이재명 대결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여러 가지 룰을 막 적용을 했죠. 무효표, 정책위원 김두관이 얻은 무효표를 산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선투표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낙연에게 절대 불리하게 만드는, 자, 그런 일을 했던 송영길인데, 이 불체포 특권 선언을 이재명이 하고 나니 이재명을 공격을 했습니다.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왜냐? 본인은 돈봉투 사건의 주범격이죠. 그리고 본인은 국회의원 자리도 이미 이재명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인천 계양을. 그 정도로까지 했는데 내 뒤통수를 쳤다? 그 돈봉투를 준 두 사람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누렸지만 앞으로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수사가 더 확대되면은 송영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체포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이재명이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다시 칼을 겨누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용비 어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이 살아남으면은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모처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요즘 라디오 진행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 뭐 좌파 성향입니다. 그리고 부르는 사람들도 이 패널로 토론자로 부르는 사람들도 거의 민주당 일색, 그리고 심지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마이크를 막 내주죠. 자,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라는 데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을 구축하고 있는 검찰 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전 의원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다른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도 있다. 즉 국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국가 폭력. 국가 폭력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국가 폭력이죠. 이 범죄자 이재명에 대해서 국가 폭력을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극찬을 합니다. 그 이재명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이다. 무저항 정신. 무장 정신. 이렇게 하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자 최경영 씨가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저항 정신이면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이 간디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참 눈물이 나려고 한다. 자, 뭐 총선에 출마 의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뭐 마하트마 간디에 비유하는 진행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박자를 맞추면서 눈물이 난다고 하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은 당내 투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이런 때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이 꼼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영길도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송영길은 CBS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뭐 뉴스 소라는 프로인데 이런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냅니다. 지금 좌편향된 라디오들이 송영길 또 판을 깔아주니까 CBS에서 판을 깔아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다. 투항주의자. 이재명을 투항한 투항주의자다. 지금 검사와 맞서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펴니다. 이 불체포 특권 포기는 송영길의 말입니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검찰에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죠. 항복 문서다. 이것은 이재명이 항복한 게 아니고 지금 꼼수를 부린 거죠. 어쨌든 송영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쪽에 유리하게 지금 돼야 되는데 송영길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송영길 말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야당이기를 포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미 한 번 기각시켰지 않았느냐. 자, 본인은 한 번 다 기각시켜 놓고 또 이제는 무슨 투쟁
한다는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를 보이면서 뭐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자기는 한번 이것을 써먹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이것을 뭐 야당 얘기로 포기하는 것이고 이게 마치 불체포 특권이 어떤 입법부 그러니까는 입법부 보호 장치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이게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질 때 그때 독재 정권에서 어떤 뭐 영장이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정치인들을 막 잡아들이고 하니까 그때 만들었던 것이 불체포 특권이죠. 그게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좋은 거니까 계속 유지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범죄자, 노웅래, 일반 범죄자죠. 일반 범죄자조차도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사안이 이 불체포 특권인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송영길의 주장입니다. 이재명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원래는 폐지한다고 했다가 본인이 직접 써먹었죠. 근데 송영길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과 본인 주변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국회의원 자리를 개항할 자리를 이재명에게 줘버려서 본인은 없죠. 그렇지만 본인과 연루된 돈봉투와 연루된 의원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감히 너가 나를 뒤통수를 쳐. 자,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사람은 그때 경선 때 편파 심판을 하고 심지어 그때 송영길은 이낙연 이재명이 맞붙었는데 이낙연은 중학교 후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낙연 쪽에 기울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죠. 송영길에게 아니 당신들 이낙연도 호남 그 송영길도 호남 두 사람 다 호남인데 만약에 이낙연이 먼저 호남 출신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당신이 같은 호남인데 차례가 올 것 같느냐. 이번에는 안동 출신 경북 출신인 이재명 내가 하고 다음번에 송영길 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설득을 해서 송영길은 아 그렇구나 해서 이재명 이낙연 경선에서 이재명 쪽으로 편파 심판을 받다. 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자, 어쨌든, 그만큼 이심 송심의 관계였는데, 민주당이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한다면서 전부 다 친명계로 꾸려졌습니다. 친명계로 꾸려졌는데, 혁신대상 1호로 꼽은 게 돈봉투입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자, 김은경이 처음에는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만들어 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막 역풍을 맞았죠. 그런데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알고 보니까 돈봉투 사건이 좀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그래서 돈봉투 사건부터 우리가 혁신 대상으로 삼겠다. 자, 돈봉투 사건의 주범은 송영길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임명한 혁신위원장 김은경 그리고 혁신위원 전부 다 친명으로 꾸려졌는데 거기서 송영길을 파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송영길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돈봉투 사건을 첫 의제로 혁신기구가 설정한 데 대해서 송영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나를 잡으려고 기획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법정에서 다툴 문제다. 자, 그러면 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송영길은 생각하는데 그 기획수사를 이 혁신 대상 1호로 삼은 것이 이재명 쪽이죠. 그러니 지금 양쪽이 서로 살려고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적도 그 과거의 동지라도 지금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적으로 만들고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송영길 입장에서는 본인과 관련해서 2명, 윤관식, 이승만이 혜택을 받는데 20명 플러스 알파 국회의원들도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막아버린 거죠. 이재명 본인의 계산에 따라서, 계산법에 따라서. 자,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이 SBS 라디오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송갑석은
전남 고흥이 지역구죠. 송영길이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같은 동양이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송갑석은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편이죠. 자, 오늘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이재명, 그래, 본인이 선언을 한 것이고, 당 대표라고 해서 그 이외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마다 그 사안에 맞게 따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송영길 돈봉투는 돈봉투대로 따로 평가해서 방탄복을 입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률적으로 모두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한다는 아니고 당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당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당대표 이재명이 뭐 폼나게 불체포 특권 선언을 해버렸는데 뭐 당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본인의 살 국리를 찾아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특히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송영길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돈 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돼야 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좀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그 취지의 말이 오늘 방송에서 송영길이 쏟아냈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